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화학 반응, 양적 관계, 수능적 해석 연결해서 가보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이제 부피 변화 조금 얘기하고 있었어. 네, 잠깐 몇 가지만 복습하면서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자. 자, 볼게. 자, 요거 봐봐. 부피 변화. 요거 반응한 물질이 2배면 부피 변화. 요거는 기억할 수 있겠니? 반응한 물질이 2배면 부피 변화 2배다 가지고 누가 모두 반응인지를 찾아야 돼. 요런 문제 있었고, 두 번째, 요거 세트 양상. 반응한 물질이 2배면 생성물이 2배다. 요 두 개 강상 세트로 나와. 다시 반응한 물질이 2배면 생성물질이 2배다. 반응한 물질이 2배면 부피 변화가 2배다. 이거 누가 모두 반응인지 찾는 문제가 있어. 됐니? 그럼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요건 빵빵 자리에서는 반응 전후랑 반응식하고 같다. 엥? 저건 선생님 일단 밑줄만 그어놓고 이따가 설명할게. 그치, 세 번째. 자, 보자. 3번 왔어. 그치, 밀도. 저게 문제가 되는 애들이야. 밀도가 화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 밀도라는 애들이야. 자, 봐봐, 복습 한번 해보자. 자, 봐봐, 복습 한번 해볼게. 우리 몰 계산 파트가 있었단 말이야. 몰 계산할 때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푸는 문제는 없었단 말이야. 이렇게 푸는 문제는 없다라고 봐야 돼. 다시, 몰 계산할 때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풀면 안 돼. 몰 계산할 때 밀도는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밀도는 분자량이다 이렇게 풀면 돼. 밀도가 2배면 분자량이 2배다. 그러면 이렇게 풀든가, 아니면 밀도를 부피가 아니라 전체 몰분의 전체 질량 이렇게 푸는 문제가 있었어. 요게 중요한 문제거든. 요게 그럼 언제는 분자량으로 하고 언제는 전체 몰분의 전체 질량 해야 되는지, 언제 이렇게 했었어야 돼.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지. 언제? 혼합기체에서. 기체를 지금 우리가 섞었단 말이야. 기체가 혼합기체야. 요 기체랑 요 기체랑 섞어서 그 다음 밀도래. 요 기체랑 요 기체랑 섞어서 밀도래. 그럼 밀도 대 밀도는 전체 몰분의 질량 대 전체 몰분의 질량. 요런 식으로 풀어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문제 종류가 다른 거야. 문제 종류가 좀 많이 다르다. 됐니? 그에 비해서 이거는 몰 계산할 때 나오는 거고, 몰 계산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는 지금 몰 계산을 이건 복습이었고, 우린 지금 반응식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에서의 밀도는 요거야, 요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다시, 몰 계산에서는 밀도를 부피분의 질량으로 푸는 문제는 거의 없었단 말이야. 근데 화학 반응식에서는 밀도는 부피분, 요게 메인식이 되는 거야, 요게. 그럼 봐라. 그럼 요 두 가지에서 공통적인 얘기를 해보자. 몰 계산에서의 밀도나 화학 반응식에서의 밀도나 둘이 공통적인 얘기를 해볼게. 그건 뭐냐면, 밀도는 쓰레기라는 거야. 다시, 화학에서 밀도라는 데이터는 사실상은 우리가 뭔가의 수치를 뽑아내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데이터야. 뭔 소리냐고? 밀도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밀도는 반드시 무언가의 다른 수치로 변환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야 돼. 다시, 밀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밀도 그 단어 자체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밀도를 분자량으로 바꾸든 전체 물분의 질량으로 바꾸든, 몰 계산에서 그랬어. 여기서는 밀도를 부피로 바꾸든 질량으로 바꾸든 무조건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야. 다시, 밀도는 무조건 변환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돼. 화학 반응식에서 밀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밀도랑 부피랑 나왔어. 그럼 질량 구하란 소리야. 밀도랑 질량이랑 나오면 부피 구하란 소리고. 근데 문제는 뭐야? 얘가 화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수능 문제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야. 왜 그럴까? 상황에 따라 그때 달라. 어떤 상황에서 밀도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얘가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밀도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되는 것이야. 이해됐어? 그럼 자, 봐라. 해볼게. 자, 첫째, 단독밀도. 단독밀도 반대는 반응 전후 밀도야. 단독밀도는 뭐냐면은 화학 반응식에서 밀도가 나왔는데 반응 전만 이렇게 밀도가 있다든가 반응 후만 밀도가 있다든가 둘 중에 하나만 밀도를 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야 그냥. 밀도는 밀도 곱하기 부피에서 질량 구하든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하든가 그런 뜻이야. 그에 비해 반응 전후 밀도야. 반응 전 밀도, 반응 후 밀도 둘 다 써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이건? 다시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럼 밀도를 뒤집어서 부피를 구하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단독 밀도는 부피 밀도를 부피나 질량으로 바꿔라 그런 뜻이고 반응 전후 밀도는 부피 변화 문제야. 됐냐? 그 다음에 봐봐봐. 이것도 말이 좀 애매해. 이렇게 일부 밀도인데 이거 뭐냐면은 이런 거야. 봐봐봐. 이게 참고로 밀도 분자량으로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야 진짜 복잡하지. 그래서 예제를 보면서 볼게. 예를 보면서 그냥 선생님이 그냥 몇 가지 예를 보면서 수능급 문제를 보면서 볼게. 자 봐봐봐. 실제로 문제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거든. 자 봐라. 밀도 여기 봐봐. 짠. 여기 밀도 있지. 봐봐. 여기 칠판만 볼게. 봐라. 반응 전은 밀도가 있지. 반응 후는 밀도 있어 없어? 없지. 반응 전만 밀도 있지. 이런 게 단독 밀도야. 그 밀도는 지금 누구랑 같이 나왔어? 질량이랑 같이 나왔지. 그럼 이거 밀도는 무엇으로 바꾸라는 소리야? 그 부피로 바꿔야 답이 보여. 봐라. 4g, 3g이 밀도가 4래. 부피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 됐어? 얘는 밀도분의 질량 둘이 합쳐서 4분의 7리터. 얘는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 그럼 봐라. 질량, 부피, 질량, 부피. 이거 무슨 문제야? 서갑의 문제가 됐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 밀도를 그대로 놓고 풀면 문제 영원히 못 풀어. 밀도 일단 부피로 바꿔야 돼. 그럼 봐봐. 이런 문제도 볼게. 이거 보자. 여기 봐봐. 얘는 반응 전, 반응 후 밀도 두 개 다 나왔지. 반응 전후 밀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럼 부피가 안 변하는 반응이라는 소리지. 부피가 안 변하려면 너는 1 스몰 b 1 d가 아니고 요 숫자도 어때야 돼? 스몰 b 이런 식으로 같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럼 문제에서는 스몰 b 플러스 스몰 d 두 개를 물어봤거든? 하지만 b랑 d랑은 숫자가 같다라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가? 근데 하나 더 요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 요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 질량, 밀도 한 번 더 봐야 돼. 이 밀도는 왜 더 보는지 조금 이따 얘기할게. 질량, 밀도야. 반응 전에 질량, 밀도야. 그럼 이 밀도는 무엇으로 바꿔야 돼? 질량하고 밀도니까 부피 구해라 그 소리지? 이해됐어?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 2분의 7분의 14 몇 리터? 4리터. 얘는 부피는 밀도분의 3분의 12 몇 리터? 4리터. 질량, 부피, 질량, 부피. 그럼 요 밀도는 뭐야 이거? 부피로 바꾸면 이제 문제가 보이네. 사각의 문제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요런 문제 한번 볼까? 여기도 봐봐. 여기도 봤더니 밀도 이렇게 돼 있지. 밀도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여? 근데 봐라. 앞에는 밀도 없지. 뒤에만 밀도 있지. 그럼 이 밀도는 뭐 하라는 거야? 둘 중에 하나로 바꾸라는 소리야. 뭘 계산할 땐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거의 없단 말이야. 액체에서나 그랬지. 고체 액체에서는 밀도 나오면 질량으로 바꿔야 돼. 그런 건데 이게 보통 고체는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는 반응식에서 밀도 나오면 부피나 질량으로 기본적으로 바꿔야 돼. 반응 전후 밀도가 아니면. 근데 밀도랑 부피랑 써있네.
이번에 뭐 구하라는 거야? 밀도랑 부피니까 이번에 뭐 구하래? 질량. 그렇지. 질량 구하라는 소리야.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 둘이 곱해. 왜 곱한지 알겠어? 질량 구해야 되니까. 둘이 곱해. 그럼 몇 배야? 그치? 이거 이 값을 굳이 구할 필요는 없지. 17 곱하기 6, 17 곱하기 12 몇 배야? 2배지? 그러면 C가 생성물이 2배네. 반응한 양도 몇 배? 반응한 양도 2배여야 되지. 가정에서 누가 모두 반응인지 찾아야 돼. 이게 저번 시간에 배운 핵심. 별표 내용이었지. W가 모두 반응이면 안 되네. W 반응이면 생성물이 2배잖아. W가 모두 반응이면 난 2W 반응해야 되는데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너 남는 물질. 나 모두 반응. 나 2만 반응. 나 모두 반응. 나 0.5W만 반응. 반응한 양 2배, 생성물 2배. 가기 전에 뭐 걸려 있어? 생성물을 몇 g이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밀도랑 부피를 주는 거야. 괜찮아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게 봐봐. 아직 안 풀었어? 아직 안 풀었는데 애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봐봐봐. 선생님 설명만 해줄게. 밀도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시. 단독 밀도는 부피랑 나왔으면 질량으로 바꿔. 질량이랑 나왔으면 부피로 바꿔. 그 뜻이야. 반응 전후 밀도는 뒤집어서 부피 변화 보라는 소리야. 그럼 이제 봐봐봐. 여기 실제로 계산하면 이렇게 24가 나오거든. 24가 나와. 자, 이거 어떻게 구했을까? 17 곱하기 6, 17 곱하기 24. 몇 배야? 여기서 생성물이 4배야. 반응한 양이 4배야. 그 생성물 4배야. 이렇게 구하는 건데, 여기서 애들이 질문이 들어온단 말이야. 선생님, 밀도가요. 선생님, 밀도는요, 분자량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은 밀도가 왜 변해요? 분자량이 변한 건가요? 그렇지 않지. 니네 이상한 질문 한단 말이야. 선생님, 밀도는요, 분자량을 의미하는데 얘는 왜 이 문제는 밀도가 바뀌었어요?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이게 이제 봐봐봐. 선생님, 밀도는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 아니잖아요. 밀도가 어떻게 변해요? C의 밀도가? 막 이런단 말이야. 자, 봐봐. 이렇게 C가 하나 있어. 이렇게 C가 2개가 있어. 그러면 양이 많아지는 만큼 질량도 많아지지. 이런 밀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물질이 양이 많아지거나 적어진다고 해서 밀도가 변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부피가 늘어나면 질량도 늘어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봐라. A랑 C랑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서는 A, C 이렇게 있는 거야. 기체가 지금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2리터 안에 C가 하나 있지. 얘는 4리터 안에 C가 하나 있지. 여기서 C가 존재할 때 네가 여기를 고르게 퍼져 있단 말이야. 진하게. 여긴 좀 어떻게 했니? 흐리게지. 기체가 섞여 있으면 기체의 밀도가 변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기체가 안 섞여 있어. 밀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양이 많을수록 질량이 크니까. 근데 얘는 질량이 큰데도 다른 기체 때문에 부피가 커질 수 있다고. 이게 밀도에서 3번째 칸에 얘기한 거야. 아, 물론. 밀도가 분자량이다. 이걸로 푸는 문제도 있어. 기체가 섞였어. 평균 분자량 하면 평균 밀도 구할 수 있어. 물 계산할 때, 한가 할 때처럼. 그거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밀도라는 단어는 화학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좋은 부피랑 좋은 질량 나도 못하러 밀도를 구해. 근데 문제로서의 가치는 아주 좋아진다. 근데 문제는 뭐야? 그럼 문제를 우리가 분리할 때 밀도가 나오니까 얘는 1번 유형, 밀도가 없으니까 2번 유형.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왜? 그걸로 밀도를 구별하게 되면 문제 종류가 너무 많아져 버려. 그러니까 밀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거야. 그럼 한두 문제만 더 볼게. 자, 봐라. 요런 문제 볼까? 이거 봐봐. 여기 밀도가 반응 전 밀도, 반응 후 밀도, 반응 전 밀도, 반응 후 밀도 이렇게 돼 있지. 아까는 요 밀도를 어떻게 구했냐면 부피분의 단독 밀도에서는 부피분의 질량이나 아니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 질량은 밀도 곱하기 그런 걸로 구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반응 전, 반응 후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요 밀도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피분의 질량에서 구하는 게 아니야, 이건. 어떻게 구해야 돼? 반응 전 몰, 반응 후 몰 해서 뒤집어야 돼. 그런 식으로 구해야 돼, 얘네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반응 전에 총 몇 몰, 반응 후에 총 몇 몰 이래서 뒤집어서 구한다고. 여기서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종류가 다르단 말이야. 문제풀이 방법이. 문제풀이 방법 완전히 다른 거 알겠어? 다시. 밀도랑 부피 있으면 뭐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 밀도랑 질량이랑 있으면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 이렇게 구하는 거고, 반응 전후 밀도 있으면 몰을 구해서 뒤집어서 밀도를 구하든가, 밀도를 뒤집어서 부피 변화 몇 몰을 보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풀이법이 반대다. 이해됐니?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 다시 정리하자. 정리해서 보면, 아이고 그거 너무 많이 갔다. 자, 단독 밀도는 반응 전이나 반응 후 하나만 있는 거야. 그럼 부피나 질량으로 바꾸면 돼. 그럼 밀도 왜 줬어? 거지 같으라고. 화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문제 들어오라고 주는 거야. 그에 비해서 반응 전후 밀도 있으면 뒤집어서 부피 변화 만들어야 돼. 이해됐는가? 세 번째, 혼합물에서의 밀도가 걸리면 밀도가 변할 수 있어. 얘도 이상한 분수라는 표현 쓴 게 괜히 숫자 들어오라고 주는 거야. 봐봐. 전체 부피분의 C의 질량, 전체 부피분의 C의 질량 이래야 된다고. 얘네 둘이가 밀도가 혼합기체가 되면 같은 물질인데도 밀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밀도를 구할 때 너의 분자랑 나의 분자랑 평균 쳐서 구하는 방법도 있어. 우리가 잘 쓰진 않지만 그런 방법도 존재할 수 있다. 밀도까지 정리됐니? 요게 이제 부피 변화에서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됐습니까? 그럼 일단 천천히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부피 변화부터 보자. 자, 봐라. 다음 반응에서 부피 변화 쓰세요. 1A, 1B는 2C. 이건 하나하나 사라지고 두 개 생기니까 부피는 일정하겠지. 그치. 여기 봐라. 2, 1, 2. 세 개 사라지고 두 개 생기네. 부피는 감소하겠지. 1, 2, 1. 세 개 사라지고 하나 증가하니까 감소하겠지. 1, 3, 2. 네 개 사라지고 두 개 증가하니까 감소하겠지. 하나, 1, 3, 2. 똑같네. 네 개 사라지고 두 개 증가하니까 얘는 증가하겠지. 5번 때문에 하는 거야, 지금. 5번 때문에 하는 거야, 지금. 동그라미 5번 때문에 이거 지금 풀고 있었던 거야. 왜 그래? 요거 액체. 가끔 액체 갖고 장난칠 수 있단 말이야. 부피 따질 때 여러분들 액체 부피는 무시합니다. 여러분들 물이 1몰이어봐. 액체면은 요만큼이야. 18g이니까. 기체면 22.4L야. 액체의 부피는 무시합니다. 액체의 부피 무시하면 한 개 사라질 때 두 개 생기니까 부피는 증가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상태 갖고 장난칠 수 있어요. 상태 갖고 장난칠 수 있어. 이거 조심해야 돼. 됐어? 이제 부피 변화 된 거야. 그럼 이제 뭐부터 해야 돼, 우리가? 첫째 동그라미 1번인 반응한 양이 2배면 부피 변화 2배다. 이 얘기부터 하면서 가는 거야. 요게 그거였어. 근데 봐봐. 중요한 거였지. 이게 부피 변화 문제란 말이야. 그럼 도대체 부피 변화 문제는 언제 쓰냐는 거야. 어떻게? 요게 중요한 거지. 언제 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섞어서 제시한 거야. 어떻게? 문제 제시한 게 반응 전에 전체 부피, 반응 후에 전체 부피, 반응 후, 반응 전, 각각 몰라? 반응 전 전체 부피, 반응 후 전체 부피, 이렇게 나온 부피 변화 밖에 모르는 거야, 우리가. 기억나지? 요거고, 복습이니까 저번 시간에 나 2변했어요. 요 봐요. 2, 1, 2. 개수 숫자대로 반응하면 얼마 감소해? 1 감소하지. 근데 2 감소하려면 숫자의 몇 배? 숫자의 2배니까 너는 2C 생긴 게 아니라 얼마 생겨야 돼? 4. C는 4 생겨야 되겠지? 이해됐음? 복습이니까 좀 빠르게 갑니다. 자, 1, 2, 1. 요 숫자, 개수 숫자대로 반응하면 얼마 감소해요? 2 감소하지. 2 감소했네. 숫자랑 똑같이 반응한 거야. C는 1리터가 생긴 거야. 얘는 1, 3, 2.
숫자대로 반응하면 이 감소하네. 얘 이 감소했지. 그럼 너는 숫자대로 똑같이 2리터 생긴 거야. 오른쪽 페이지 상단으로 갈게요. 자, 257번. 봐라. 얘 보면 얘도 똑같이 복습이에요. 4리터가 감소하고 있어요. 4리터가 감소합니다. 부피 변화 문제인 건 우리가 알게 되었던 거야. 지금 보자마자 보여야 되고. 자, 2, 1, 2. 숫자대로 반응하면 얼마 감소해? 1 감소한데서 4 감소했으니까 이 숫자의 몇 배? 4배 해야 되니까 C는 얼마 생겼어? 8리터가 생겼네. 암산 되죠? 다시 얘네는 1, 2, 1. 숫자대로 반응하면 2 감소하네. 4 감소했으니까 숫자의 몇 배? 2배. 그럼 넌 얼마 생겨야 돼? C는 2리터가 생겨야 되네. 자, 1, 3, 2. 숫자대로 반응하면 2 감소해야 돼. 근데 너는 4 감소했으니까 숫자의 몇 배? 2배니까 너는 4리터가 생겨야 되네. 어떻게 한 건지 알겠는가? 지금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알겠는가? 한 발짝 더. 자, 이거 저번 시간에 안 했던 문제 되면 그냥 할게. 자, 봐라. 2, 1, 2 반응해서 숫자대로 반응하면 얼마 감소해? 1 감소하지. B가 2리터 반응했대. B가 2리터 반응했으면 이 숫자에 몇 배 반응한 거야? 2배 반응했으니까. 그럼 부피는 얼마 변해야 돼? 2리터가 감소해야 되지. 숫자대로 반응하면 1리터 감소, 숫자에 2배 반응했으니까 2리터 감소. 거꾸로도 물어볼 수 있겠지? 이제 봐라. 1, 2, 1. 숫자대로 반응하면 2가 감소해야 돼. 1, 2, 1이니까 숫자대로 반응하면 2 감소하지? 근데 A가 2리터가 반응했대. 숫자에 몇 배야? 2배지. 그럼 너는 4리터가 감소해야 되겠네. 됐어요? 봐라. 1, 3, 2. 숫자대로 반응하면 얼마 감소해? 2 감소하지. 그럼 C가 3리터가 숫자에 몇 배 반응했어? 1.5배 반응했지? 숫자대로 반응하면 2 감소해. 숫자에 1.5배니까 2 곱하기 1.5배. 나는 3리터가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번엔 거꾸로 반응한 양 가지고 부피 변화 찾았어. 됐냐? 이걸 그대로 응용할게. 이런 문제가 된다고. 이게 수능 기출은 아니란 말이야. 수능 기출은 아니고 선생님 수능 특강에서 가져온 문제긴 한데 니네가 이런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이런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자, 봐봐. 준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자, 봐. 2A에 스몰 B에 EC. 자, 봐라. 반응 전은 각각 줬지. 반응 후는 다 섞었지. 이거 부피 변화 문제거든. 그럼 우리 뭐부터 해야 돼? 둘이 섞을게. 합치면 얼마야? 5지. 5에서 4 됐어. 얼마 변했어? 1 감소했지. 그럼 누가 모두 반응했니? 요게 다이렉트로 암산으로 1이 보여야 돼. 암산으로 보여? 그러니까 니네가 부피 변화가 잘 안 돼 있는 거야 아직. 봐봐. 숫자대로 반응하면 얼마 감소해? 미지수에 쫄지 마. 2, B, 2 숫자대로 반응하면 얼마 감소해야 돼? B 감소해야 되지. 뭔 소리니? 얘네가 사라지니까 B가 반응하는 것만큼 감소한다고. 다시 얘네 쌤쌤이잖아. B가 1 반응하면 전체는 1 감소하고 B가 2 반응하면 전체는 2 감소한단 말이야. 얘네 지금 얼마 감소했어? 1 감소했지? 그럼 B가 1 반응해야 전체가. B가 1 반응해야 전체가 1 감소하지. A랑 C는 쌤쌤이니까 무조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B가 남는 물질이면 A는 모두 반응이겠지. 그럼 나 2 반응할 때 1 반응해. 그럼 넌 얼마야?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겠지. 암산급으로 뽑아낸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게 지금 임포턴트한 기술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우리 전과후도 안 했어? 2에 1 반응이야. 2대 1 반응이야. 누가 모두 반응이야? 2대 1이면 너 남는 물질이네. 3대 1.5만 반응하겠네. 그럼 딱 됐지? 그럼 요거는 구할 수 있을까? 요거 다이렉트로 가면 되지. 반응한 양 몇 배? 그럼 너도 1.5 줄어야 되지. 5에서 1.5 줄면 얼마야? 5에서 1.5 줄면 얼마예요? 3.5죠. 그래서 B는 1, X는 3.5에서 답은 3.5야.
이게 대표적인 부피 변화 문제. 저거를 모르는 애들이 풀면 반응 전, 반응 과정, 반응 후, 실험 1에 반응 전, 반응 과정, 반응 후, 실험 2에 반응 전, 반응 과정, 반응 후 해갖고 하루 종일 풀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하나하나 그래도 답이 안 나와? 나온다니까. 이게 문제야. 가장 큰 문제가 그거야. 하나하나 그려도 답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잘못 풀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는. 이해됐느냐? 요게 이제 부피 변화 개념이야. 이걸 가지고 한 장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요 문제 볼까? 260번 볼게요. 260번. 260번 보면요. 개수는 2대 1대 2예요. 그쵸? 요랬어. 반응 전 5건네? 반응 후도 5건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여기서 이 감소했다라는 거밖에 모르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그거야. 그럼 6리터가 4리터 됐대? 그럼 여기에서 남아있는 물질은 누굴까? A가 남았을까? B가 남았을까? 물어보는 거야. A가 남았을까? B가 남았을까? 모르겠냐? 둘 다 안 남았어. 보여? 둘 다 안 남은 거 보여? 에헤이, 멍청하게 풀어볼게요. 학교에서처럼 풀면 아예 안 풀리고 우리처럼 풀면 2, 1, 2 숫자대로 반응은 얼마 감소해? 2 감소하지? 1 감소하지? 숫자대로 반응 1 감소하지? 근데 난 얼마 감소했어? 2 감소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야. 어떤 부피 변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퍼즐 낑겨 맞추는 게 필요해. 반응 전에는 합쳐서 몇 리터가 있었어? 6리터가 있었는데 2야. 둘 다 모두 반응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6리터에서 6리터 살았잖아. 너 0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풀면 안 돼. 이렇게 풀면 안 돼. 자, 내용 설명해 볼게요. 바로 위에, 문제 바로 위에 내용 서 있습니다. 자, 볼게요. 빵빵 자리에서는 화학적인 전문 용어는 당량점 아니면 종말점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 근데 선생님 종말점이나 당량점이라는 표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빵빵 자리에서는 반응 전후랑 반응 시의 개수랑 같대. 이게 아까 동그라미 2번에 밑줄만 긋고 넘어오면 되겠어. 선생님 이거 설명해 볼게. 자, 봐봐.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볼게. 내용 설명을. 자, 이렇게 되는 거야. 1A 플러스 3B는 2C라는 화학 반응식이 있다고 써보자. 요식 보여? 근데 학생들이 자꾸 착각한단 말이야. 선생님 진짜 이렇게 빡! 이렇게 때리고 싶은 자꾸 그 상황이 발생하거든. 어떤 상황이냐면 학생들이 요거를 요 화살표 앞에를 반응 전 요거를 반응 후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화학 반응식이 반응 전 화살표 반응 후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반응 전에 4개, 반응 후에 2개. 얼마로 줄어? 절반으로 줄지. 말이 안 되는 개소리라는 거야. 반응 전후가 2대 1이야? 에이, 이제 봐라. 내가 100개가 있었어. 난 1개가 있었어. 0개야. 미안, 3개라고 할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2.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룰룰룰룰루. 얘는 99, 0, 2 이렇게 돼 있지. 반응 전 다 합쳐서 얼마야? 103이야. 반응 전 다 합쳐서 103이야. 반응 후 다 합쳐서 얼마야? 101이지. 반응 전후가 2대 1이야?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화학 반응식이 반응 전후야? 그럼 반응 전후가 2대 1 나와야 되게? 이게 졸라 큰 착각이란 말이야, 애들이. 화학 반응식은 반응 전 화살표 반응 후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그 화학 반응식은 반응 전후가 아니라 무슨 뜻이야?
감소한 물질, 화살표, 증가한 물질이란 말이야. 화학 반응식은 감소한 물질, 화살표, 증가한 물질, 요게 화학 반응식이야. 반응 전후는 2대1이 아니고 감소한 양이 4일 때 증가한 양이 2라는 거지. 다시 봐봐. 화학 반응식은 반응 전, 화살표, 반응 후 다 맞아 틀려? 다시. 화학 반응식은 감소 물질, 화살표, 증가 물질이야. 화학 반응식의 반응 전후 다 맞아 틀려? 맞아. 언제?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는 화학 반응식이 반응 전후가 될 수가 있어. 그럼 문제에선 수능에서 이 특수한 경우를 주고 물어보는 문제가 매우 많아. 학교에서나 뭐 니네 학교에서는 그랬대. 아 이거 우연찮게 그게 들어맞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야. 실제 수능에서는 요걸로 주는 문제가 많아. 다시 봐봐요. 다시 가볼게. 빵빵자리 만들어 볼게. 빵빵자리 만들어 볼게. 자 봐라. 특수한 경우야. 특수한 경우 요 봐. 내가 얘를 이제는 빵빵을 만들기 위해서 1이라고 할게. 0 이렇게 되지. 다시 봐. 개수가 2대 1이야. 반응한 양이 2대 1이지. 보여? 그러면 빵빵 자리가 걸리면 반응 전과 반응 후가 어떻게 돼? 같아지지. 다시. 빵빵 자리가 걸리면 개수가 2대 1이지. 과정이 2대 1이지. 반응 전후도 2대 1이야. 이걸 텍스트로 바꾼 게 이거야. 빵빵 자리에서는 반응 전후랑 반응식의 개수랑 같아진다. 이 문제 다시 볼게. 자, 212 개수 몇 대 몇? 3대 2지. 반응 전후도 몇 대 몇이야? 3대 2지. 이러려면 둘 다 남는 물질이 없어야 돼. 여기선 4리터가 only C만 4리터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야. 이게 되게 많이 나와. 다시.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식은 반응 전후가 아니라 감소 물질, 화살표, 증가 물질인 거야. 그래서 화학 반응식 찾는 게 어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화학 반응식은 감소 물질, 화살표, 증가 물질이란 말이야. 그런데 특수한 경우, 어떤 경우? 남는 물질이 아무도 없는 경우, 빵빵 자리인 경우에는 반응 전후가 반응식의 개수랑 같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이랬을 때 하나 더 밑줄 긋게. 두 번째, 반응물이 한 가지인 경우는 무조건 빵빵 자리 문제야. 반응물이 한 가지인 경우 무조건 빵빵 자리 문제다. 저것도 밑줄 긋고 있다. 문제 보면 좀 더 볼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빵빵 자리가 나오면 얘가 빵빵이 떠버렸잖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그럼 개수가 자동으로 나와버려. 문제가 아주 이게 빵빵 자리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문제가 그냥 끝나버리는 효과가 생겨버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부피 변화 준비 끝이야. 자, 다시 내용 설명 백해서 다시 볼게. 자, 보자. 자, 반응한 물질이 2배면 부피 변화 2배야. 개수대로 배는 반응했냐? 개수 몇 배 반응했냐? 그거 얘기한 거야. 그걸로 누가 모두 반응도 찾을 수 있어야 돼. 빵빵 자리가 되면 반응 전후랑 개수랑 같아져. 밀도는 조심해야 돼. 말로 하는 게 한계가 있어. 단독 밀도, 두 가지만 기억하자. 단독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부피로 바꾸든 질량으로 바꾸든 무조건 바꿔야 돼. 반응 전후 밀도는 뒤집어서 부피 변화로 바꿔야 돼. 자, 다시. 밀도가 1대2야. 부피가 2대1이다. 그 소리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 그럼 이거 갖고 이제 문제를 풀러 갑니다. 이제 문제를 풀러 갈 거예요. 문제 풀기 전에 요 자리야.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 보자 봐. 봐봐. 정리해 줄게. 어차피 뒷장에 나올 건데 미리 한번 던져놨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봐라. 봐봐. 이게 니네 지금 보고 있는 이게 2번 유형인데 사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부피 변화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야. 그 수능 문제 특징 있지, 화학은? 그냥 막 풀어도 답은 나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긴 하지만 답은 나와. 근데 그렇게 풀어서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부피변화 그냥 또 나와. 어떻게든 나오긴 해, 답은. 근데 선생님 그렇게 푸는 걸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럼
부피 변화가 진짜 중요한 문제야 라고 얘기하면 니네가 납득이 안 되니까 작년 수능 문제야. 됐니? 작년 수능 문제가 부피 변화 문제야. 그럼 이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근데 부피 변화가 문제가 여러 종이 있단 말이야. 자, 봐봐. 부피 변화의 1번 유형은, 첫 번째 유형은, 봐봐라. 일부 섞어 모두 반응 찾아 문제가 있어. 두 번째, 반응의 중간 지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됐니? 세 번째, 계단형이 있어. 네 번째, 올 섞어 거꾸로 문제가 있어. 참고로 작년 9월은 요거였고 작년 수능은 요였어. 근데 똑같아. 다 똑같아. 무슨 문제야? 부피 변화 문제야. 다 룰은 똑같아. 됐니? 소개 한번 해보자. 봐봐. 일부 섞어 문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거 봐봐요. 모양만 보고 딱 알아야 돼. 얘네는 일부 섞어 문제는 A, B 반응 전의 전체 부피, 반응 후의 전체 부피 이렇게 생겼거든. 실험 1, 실험 2, 실험 1에 이렇게 생겼어. 생긴 게 이렇게 생긴 문제야. 이렇게 생긴 거 싹 다 일부 섞어 누가 모두 반응 찾아 문제야. 반응한 양 2배, 부피 변화 2배. 네가 모두 반응했다고 가정하면 안 돼, 말이 안 돼. 그래서 네가 모두 반응, 너 남는 물질 이거 있었지? 그럼 얘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는 풀이 방법이 이렇게 돼요. 일단은 빨간색 네모칸부터 조지셔야 돼요. 빨간색 네모칸을 먼저 반응 전 전체, 반응 후 전체 가지고 뭐 해야 돼? 부피 변화 찾고. 됐어? 여기 녹색 네모칸 여기를 한 번 더 봐야 돼. 오, 그러네. 요 반응 전 부피가 2번 쳐야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된 것 같아?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할게. 두 번째 보자. 반응의 중간 지점은 반응 전이 있고 요렇게 반응 후가 있는 거야. 시간 T. 시간이 이렇게 반응 전이 있어. 화학 반응할 때 반응 전이 있어. 반응과 한 번에 팡 하고 바뀌는 건 아니거든. 시간이 쭉 걸릴 거 아니야. 반응이 이렇게 갈 때 요렇게 중간 지점 물어본단 말이야. 반응의 중간. 반응이 중간일 때 여기가 어떤 상태니? 요거 우리가 한번 해볼래? 요런 느낌이야. 됐니? 그 다음에 계단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반응 전, 반응 후. 여기에다가 누군가 X를 추가해. 누군가 X를 추가해서 새로운 반응 후를 만들어. 됐니? 그 다음 올 섞어 거꾸로 반응, 우리가 계속 했던 게 올 섞어야. 반응 전도 다 섞여 있고 반응 후도 다 섞여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 이게 원래 뒷단원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미리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해본 것이다. 자, 그럼 봐봐봐. 섞어서 제시, 요거는 안 지우고 요것만 지워볼까? 자, 봐라. 문제 볼게. 짠.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이 대표적인 봐봐. 자, A, B 전체 뒤에도 몰이네. 원래는 A, B 전체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A, B가 몰이라서 전체몰이 하나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부피 변화 문제거든. 자, 봐라. 생각하고 풀어보자. 얘는 스몰 A, 라지, 스몰 B, 라지 B, 스몰 C, 라지 C 플러스 스몰 D, 라지 D라고 돼 있어. 준 게 아무것도 없네. 스몰 A, B, C, D 개수가 4개가 다 미지수야. 괜찮아. 할만해. 오히려 좋아. 할만한 부분이 있어. 그랬더니 부피 변화 문제란 말이야. 얘는 봐라. 반응 전은 각각 따로 줬지. 반응 후는 다 섞었지. 반응 전은 각각 A, B 데이터를 따로 줬단 말이야. 근데 반응 후는 각각 얼마인지 모르고 다 섞어서 얼마 이렇게 줬지. 이게 일부 섞어 문제야. 뭐 해야 된다고? 누가 모두 반응인지를 찾아야 돼. 너 얼마 변했어? 11에서 12 됐으니까 1 변했지. 보여? 나는 7에서 8 됐어. 얼마 변했어? 1 변했지. 12에서 14 됐어. 얼마 변했어? 2 변했지.
다시 부피 변화 문제란 말이야. 반응한 양 2배면 부피 변화 2배. 누가 모두 반응을 가정! 영어로는 그거 홈 해야지. 둘이 반응한 양이 어때? 같아야 되지. 그러려면 생성 그 부피 변화 같으니까 반응한 양이 같아야 돼. 그럼 여기 봐라. 여기서 10이 모두 반응이면 안 되는 거 보이? 너 10 반응이면 안 되지? 너 10 반응이면 나도 10 반응이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10은 남는 물질. 여기 2가 남는 물질인 거 보여? 너 2 반응이면 나도 2 반응이어야 돼. 말이 안 되잖아. 둘이 반응한 양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부피 변화 같으니까. 맞아? 그러면 나는 남는 물질 모두 반응. 그럼 나도 1만 반응. 나는 5 반응. 마이너스 5. 그래야지. 1, 5. 1, 5 해야지. 부피 변화가 같겠지. 이해됐냐? 그럼 여기 봐. 1 변하고 1변, 2 변했어. 1 반응했네? 난 얼마 반응해야 돼? 2 반응? 나 5 반응했네? 얼마 반응? 5 왔어! 100! 5! 우후! 실험 3가 뭐야? 둘 다 모두 반응했지. 빵빵이지. 봐라. 빵빵일 때 2, 5 둘이 합쳐 생성물이 10이야. 개수도 2, 5 둘이 합쳐 10. 요 느낌이야. 실험 3 빵빵자리. 다시 빵빵에서는 반응 전후랑 반응물 생성물이 같아야 돼. 네가 2호야? 너 2호야. 2호 사라졌으니까 여기선 AB 남았어 안 남았어? 빵빵이니까 안 남았지? 네가 둘이 합 14. 미안하다. 이게 왜 10이냐? 쏘리다. 14. 어떻게 푼 건지 알겠냐? 요 개념이 필요해. 이게 수능에 많이 나온다고. 다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거 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학교에서 그럴 때 아 이거 우연찮게 된 거 아니야. 진짜 많이 나와. 이거 빵빵자리 진짜 많이 나와. 아 진짜입니다.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두 가지가 섞인 거야. 반응한 양 2배, 부피 변화 2배. 빵빵자리에선 반응 전후랑 개수도 반응 전후가 같다. 물론 실험 1으로 풀어도 돼. 실험 1으로 정리해도 개수는 나오긴 해. 어찌됐든 5분의 스몰 c분의 b분의 스몰 c분의 d는 5분의 14니까 답은 5분의 7이 답이긴 해. 더 풀진 않을게. 됐냐? 한 문제 더 갈게요. 짠.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 이 문제 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자 볼게. 첫째 줄은 별거 없고 두 번째 줄 봤더니 분자량은 B가 A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줬어요. 스몰 A에 스몰 B에 EC. 개수 두 개가 미지수네. 아까보다 어려워. 아까는 스몰 A, B, C, D가 다 미지수였거든. 이건 오히려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렇게 이게 더 거지 같긴 해. 근데 주어진 모양을 봤더니 A, B 반응 전 전체 부피, 반응 후 전체 부피. 가장 대표적인 부피 변화의 일부 섞어 누가 모두 반응 찾아 이 문제야. 그럼 뭐부터 봐야 돼? 빨간 네모칸부터 봐야 되지. 빨간 네모칸을 먼저 보라고. 빨간 네모칸을 먼저 보는 거야. 보여? 슉! 너 얼마 변했음? 6에서 4 2변했지? 너도 얼마 변했음? 2변했지? 너도 얼마 변했어? 그러면 셋 다 반응한 양은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선생님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양이 많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왜 양이 많냐면 얘가 반응한 양은 똑같아. 남는 물질이 진짜 많은 거야. 좀 균형 있게 넣지 않고 하나는 조금 넣고 하나는 진짜 많이 넣으니까 전체 많이 시작해서 남는 양도 많겠지. 그런 느낌이다. 요거 이해됐냐? 그럼 빨간 네모칸 끝인 거야. 그럼 우리 뭐 봐야 돼? 빨간 네모칸 더 이상 2자까지 쓸 필요도 없어. 녹색 네모칸 하면 되겠지. 요걸 가지고 한 번 더 봐야 된단 말이야. A, B가 질량인데 넌 부피잖아. 다시 그냥 풀어도 풀려. 근데 그렇게 푸는 거는 옳지 못해. 선생님 생각할 때는 그래 이게 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눈치를 까야지 찍시든 뭐든 할 거 아니야. 야매를 치든. 그럼 여기 봐봐봐. 얘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7W, 4W가 6리터야. 맞아? 그럼 얘는 기억하고 4W가 8리터야.
잠깐만. 7, 4가 6리터인데 땡땡 4가 8이야? 얘가 더 양이 많지? 그럼 기억은 7보다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7보다는 좀 큰 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지? 확실하지? 얘는 7W, 4W가 6리터야. 너는 10리터야. 얘 양이 졸라 많네. 6리터보다 10리터가 진짜 양이 많은 거지. 근데 얘는 7W, 7W 같아. 그럼 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4보다는 매우 큰 수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누가 모두 반응, 근데 셋 다 부피 변화가 어때? 같지? 누가 모두 반응인지 찾을 수 있지. 어떻게 푼다고? 모두 반응은 기본 베이스가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야, 네가 지금 7보다 큰 수야. 셋 다 이변하고 이변하고 이변했어. 7보다 큰 수가 모두 반응이면 나도 반응한 양이 같아야 돼. 너도 7보다 큰 수가 모두 반응이고 7보다 큰 수가 모두 반응인데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남는 물질 모두 반응. 얘도 봐봐. 네가 4보다 큰 수가 모두 반응이면 너도 4보다 큰 수가 모두 말이 안 되지. 너 남는 물질, 나 모두 반응. 근데 셋 다 반응한 양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마이너스 7W. 오! 얘는 마이너스 4W. What's up, baby? 이 느낌이야! A, B 남았어, 안 남았어? 둘 다 모두 반응했지?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화학적인 전문용어로는 종말점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빵빵이라고 부르기. 그러면 개수가 그냥 끝난 거야. 빵빵만 떠버리면. 우연치 않게 이런 게 등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진짜 수능에 많이 나온다고 빵빵이가. 여기 봐. 그럼 개수가 몇 대 몇이야? 6대 4지. 개수가 6대 4면 화학 반응식도 6대 4여야 돼. 빵빵에선 그래. 빵빵일 때 개수 부피가 전후가 6대 4면 개수도 6대 2네. 그럼 둘이 합쳐 얼마여야 돼? 둘이 합쳐 3대 2여야 되지? 그럼 스몰 AB는 자연수만 가능하니까 1, 2거나 2, 1 둘 중에 하나겠네? 됐어? 근데 요 조건을 보는 거야, 위에. 분자량 가자. 그대로 가자! 비율만 구하면 되지? A가 7W가 반응할 때 B는 4W가 반응해. 어차피 이거 물어볼 거야. 걱정하지 마. 분자량 물어볼 거야. 안 물어볼 리가 없잖아. 아니 질량인데? 분자량 안 물어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조건 물어볼 거 아니야. 질량 보존. 넌 얼마? 11W 이렇게 됐지? 그럼 봐라. 분자량이 B가 더 커야 돼. 분자량이 B가 더 커야 돼. 만약에 네가 1, 2 이렇게 돼 있다면 오답이지. A는 7짜리, B는 얼마짜리야? 2짜리가 되니까 분자량 A가 더 크지. 요 위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지. 이해됐어? 2, 1 이러면 3대 2, 3대 2 됐지? 그러면 A는 얼마짜리? 3.5. B는 얼마짜리? 만족하지?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 그냥 뽑아! 쫙 뽑아! 쫙 뽑아! 어차피 이거 물어볼 거야. 안 물어볼 리가 없어. A는 어차피 비율이란 말이야. 두 개가 7이야. 하나에 얼마? 3.5. B는 하나가 4야. 하나에 얼마? 4. C는 두 개가 11W야. 하나 얼마? 5.5. 됐어?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디귿만 잡으면 게임은 끝나는 것이야. 근데 이제 남아있는 건 잔계산만 남은 거야. 네, 다시.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게 정말 많이 나와. 이게 걸리면 한 방에 끝나야 돼. 다시 봐봐. 이 문제가 부피변화 문제란 말이야. 부피변화 문제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센터 문제야, 센터 문제. 몰 계산으로 따지면 원자수, 분자수만큼 센터 문제라고 얘가. 그러면 나머지 기억, 니은, 디귿 이제 다 끝난 거야. 잔잔한 거야. 잔계산만 남은 거야. 시키는 거 하면 돼. 가자. A는 B보다 크다. 맞아. 이거 2일인지 1인지 똑바로 찾았냐 물어보는 거야. 이 조건 보고. 맞아요. 디귿부터 볼게. B의 분자량 분의 C의 분자량.
4분의 5.5는 2분의 3보다 크니? 이게 2분의 3보다 커? 틀렸지. 근데 디귿 조심해야 돼. 디귿이 틀렸어. 야야야. 4분의 6보단 작지. 2분의 3이 4분의 6이어야 되잖아. 2분의 3보다 작지? 틀린 거야. 근데 이거를 디귿에 동그라미 친 애들이 많았단 말이야. 왜 그래? 애들이 요 녹색에 4분의 5.5로 안 하고 요걸 볼 수 있단 말이야. 4분의 10이라면 2분의 3보다 크잖아. 조심해야 돼. BC가 반응하는 질량은 4대 11. 분자량은 4대 5.5.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분자량과 질량을 따로 쓰는 거야. 물질이 반응하는 비율은 4대 11. 근데 한 개당 질량은 분자량은 4대 5.5. 됐냐? 다시 디귿에서 분자량 물어봤어. 이상한 사건이야? 아니지. 우리 위로 엎어 씌워서 옆으로 뽑았어. 이상해? 그렇게 하기로 했었잖아.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이상한 거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지금 선생님이. 이해되셨어요? 이제 니은만 찾으면 돼. 기역과 니은. 기역, 니은이요. 녹색 네모칸 봐야 되겠지? 부피? 부피 뭐랑 같은 말이야? 몰이랑 같은 말이지. 계산 한번 해보자. 무슨 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할까? 자, 몰 9의 부피니까 3.5짜리가 7W야. 몇 몰이야? 3.5W짜리가 7W 몇 몰? 2몰. 더하기 4W짜리가 4W 있어. 몇 몰? 1몰. 3몰이 6리터네. 3몰이 6리터네. 그럼 8리터는 몇 몰 나와야 돼? 4몰 나와야 되지. 너 4W, 4짜리 얼마야? 1몰. 그럼 너 몇 몰 나와야 돼? 3몰 나와야 되지. 네가 3몰이어야 돼. 반응 전에 네가 3몰이어야 돼. 3.5짜리가 3몰이려면 10.5W여야 되네. 그러면 너는 3몰, 1몰에서 4몰 8리터 맞지? 이거 봐. 10리터래. 너 몇 몰이어야 돼? 5몰이어야 되지. 너 7W 몇 몰이야? 2몰 더하기. 그럼 얘가 몇 몰이어야 돼? 3몰이어야 되지. 4W짜리가 3몰이려면 12W여야 된다는 거지. 10.5 더하기 12. 답은 22.5. 그러니까 22가 틀렸다 뿐만 아니라 22.5W가 답이다까지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다시 문제 봐봐. 구성을 봐봐. 이 문제가 뒤에 되게 많은데 두 문제만 지금 풀고 있는 거야. 자, 봐라. 빨간 네모칸을 가지고 부피 변화가 같네. 반응한 양이 같아야 돼. 그럼 녹색 네모칸을 해석을 잘해야 돼. 녹색 네모칸. 여기서 이제 여차하면 사과배도 나올 수 있어. 처음에 얘가 숫자 값을 줬으면 사과배가 걸릴 수도 있어. 질량, 부피인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여기가 다 미지수라 사과배가 안 되긴 해.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가? 이게 가장 대표적인 부피 변화의 첫 번째 유형인 일부 섞어 모두 반응 찾아라인 문제야. 근데 녹색 네모칸이 중요해. 근데 빨간 네모칸을 봤을 때 녹색 네모칸이 의미가 있는 것이야. 이해됐니? 더 더럽게 하려면 여기를 부피 주는 것보다 뭐 주는 게 좋아? 밀도 이렇게 주면 이렇게 한번 뒤집는 과정이 더 들어가야 되겠지. 밀도가 들어가면 문제가 어떻게 돼? 한 단계가 문제가 추가되는 효과가 생겨버리지. 밀도 자체가 화학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밀도가 들어가면 문제가 더러워지는 효과가 생긴다고. 그래서 밀도가 나오는 것이다. 됐냐? 두 번째 볼게요. 반응의 중간 지점. 시간이야. 자, 오른쪽 위에 있는 문제 볼게요. 오른쪽 페이지 위에. 자, 여기 봐요. 문제를 보는 거야. 자, 이게 여러분들 찍신이 오려면요. 찍신이 오려면요. 문제가 보여야 돼. 자, 봐. 오! 끝났어!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여기 봐. 여러분들 반응물이 몇 가지야? 반응물이 한 가지지. 자, 앞에 텍스트상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볼게. 반응물이 한 가지인 경우는 무조건 빵빵 문제야. 개수는 무조건 완성돼 있는 거야. 다시 봐. 자, 네가 지금 2A 화살표야. 반응이 끝났어. A 남았어 안 남았어?
A가 안 남았겠지. 그럼 A가 다 사라지고 BC만 생기겠지. 무조건 빵빵 자리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계속 그냥 나와 버리는 거야. 근데 이건 빵빵 문제는 기본적으로 전체가 어떻게 돼 있어? 부피 변화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반응 전에 몇 리터? 얘가 다 사라지고 반응 후에 네가 몇 리터만 알면 돼. 그럼 문제에서 부피를 준 문제가 성립되지가 않겠지. 부피를 줘버리면 문제가 성립이 안 돼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준 거야? 밀도. 왜 밀도가 나는지 알겠어? 다시 부피 변화 문제란 말이야. 빵빵 문제야. 개수도 나와 있는 거야. 근데 부피를 줘버려봐. 문제가 아예 불가능한 문제야. 가치가 아예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문제에 무엇을 줄 수밖에 없어? 그렇지. 밀도를 줬는데 조심해야 돼. 이 밀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야. 반응 전만 밀도 나왔어? 반응 후만 밀도 나왔어? 반응 전후 나왔어? 반응 전. 시간. 여기 봐. 시간이잖아. 반응 전 밀도, 반응 후 밀도 이렇게 나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뒤집든 이렇게 뒤집든. 이 밀도를 가지고 부피를 구하거나 질량을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선 반응 전후 밀도니까 어떻게 하라고? 뒤집으라고. 상대값이네. 상관없지. 몇 대 몇만 구할 거니까. 적당한 수로 바꾸면 될 것 같아. 자, 2분의 5 대 1을 1대 5분의 2 이렇게 바꿔도 돼. 그냥 뒤집자. 역수 취하자. 역수 취해 되겠지? 밀도 뒤집으면 부피가 나와요. 질량은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반응 시작 전에서부터 반응 계속 하면 되고 질량은 안 변하니까. 여러분 2분의 5의 역수는 얼마예요? 여기서 너는 5분의 2 리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됐냐? 이 자리 볼게요. 얘는 4분의 5 밀도가 4분의 5래. 부피는 5분의 4 리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이 자리 1이죠. 여러분 1의 역수 얼마예요? 1의 역수요. 순간 정지화면 아님. 정지화면처럼 보이지만 정지화면 아님. 와. 1의 역수가 1이래. 내가 미친 또라이들이 진짜 죽을래? 1의 역수가 1이야? 니네 나라에선 그래? 병신들 진짜. 1의 역수는 얼마야? 5분의 5리터지. (1의) 역수가 어떻게 1이야? 1의 역수는 5분의 5지. 이런 게 니네가 눈에 안 보이는 센스야. 그럼 봐. 반응 전에 몇 리터였어? 반응하기 시작 전에 몇 리터? A만 2리터가 있었지? 반응이 끝났어. A 남았어? 안 남았어? 반응 끝나면 A가 남을 수가 없지? 반응물이 한 가지니까. 맞아? 그럼 생성물만 몇 리터야? 5리터지? 2리터가 모두 반응할 때 5리터가 생긴 거야. 그럼 둘이 합쳐서 스몰 bc는 각각 모르지만 니는 5라는 걸 찾을 수 있겠지. 해설지 보면 막 길게 나발나발 써 있어. 근데 그래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시 빵빵 자리 많이 나오지? 우연찮게 들어맞다? 아니야. 많이 나와 실제로. 빵빵을 해석해야 문제가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들 꽤 존재한다는 것이야. 됐냐? 이거 굳이 식으로 써줘? 야, 이걸 굳이 식으로 써줘? EA는 스몰 B에 라지 B는 스몰 C, 라지 C가 있었는데 얘가 2리터가 있었는데 네가 모두 반응했더니 네가 0되고 둘이 합쳐서 5리터니까 네가 5리터. 그래서 2대5? 이걸 왜 쓰고 있어? 바보도 아니고. 그럼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돼? 요 자리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요 자리만. 해설지대로 풀어볼게요. 자, 해설지대로 풀면 이렇게 풀어요. 반응의 중간 지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자, 반응 시작 전! 반응 후! 그러면 이거 우리가 찾을 수 있단 말이야. 반응 후는. 반응의 중간이니까. 얼마 반응했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해설지엔 반응의 중간 지점이 있으면 우리 미지수를 쓰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해설지대로 풀어볼게. 2A가 얘는 둘이 합쳐서 5야. 각각 얼마인지 모르지. 둘이 합쳐서 5라는 것만 알면 되지. 그럼 내가 2리터가 있었어. 얼마 반응했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마이너스 x 리터 플러스 2대 5니까 2.5 x 리터. 랄랄랄랄룰룰렐레. 얘는 그러면 2 마이너스 x 리터. 얘는 2.5 x 리터. 요 지점일 때 다 합쳐서 몇 리터 돼야 돼? 둘이 합쳐서 4리터가 돼야 돼. 맞아? 반응 결과가 4리터가 돼야 돼. 그래서 얘는 x가 3분의 4 리터라는 걸 찾아낼 거야. 어떻게 한 건지 알겠니? 그럼 너는 얼마? x가 3분의 4리터가 사라지면 요건 얼마겠어? 3분의 2리터겠지? 그 문제 이제 답 다 찾은 거야. 그럼 자 이제 볼게. 자, x와 y에서 a의 질량은 자 여기에서의 a의 질량, 여기서 a의 질량 봐봐. a의 질량분의 a의 질량 이렇게 돼 있어. 다시 a의 질량분의 a의 질량이야. 굳이 질량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a의 몰분의 a의 몰 해도 되지. 다시 a의 질량분의 a의 질량이야. 그럼 a의 몰분의 a의 몰 해도 되잖아. 반응 전에 여기서 A 몇 리터만큼의 질량이야? A 2리터만큼의 질량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자리는 A 몇 리터야? 분자는 3분의 2리터만큼의 질량이 있지. 2리터만큼의 질량분의 3분의 2리터만큼의 질량. 약분하면 얼마야? 답은 3분의 1. 선생님 기분이가 매우 좋지 못해. 기분이가 매우 좋지 못해. 이거 무슨 문제라고? 기본 베이스가 뭐야? 부피 변화 문제야. 이렇게 풀어놓고 개 깔끔하게 잘 풀었어 이지랄? 그럼 선생님 이제 좀 어떤 상황이 돼버리는 거냐? 골 때리는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 여기 봐. 지울게. 숫자대로 반응하면 얼마 늘어? 2, 5! 숫자대로 반응하면 얼마 늘어? 3 늘어. 2리터에서 4리터 돼야 돼. 얼마 늘어? 2리터 늘어야 돼. 맞아. 숫자대로 반응하면 얼마 늘어? 3 늘어. 근데 나 2리터만 늘어야 돼. 숫자에 몇 배 반응해야 돼? 숫자에 3분의 2배.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3분의 10. 이걸로 왜 미지수를 쓰고 있냐는 거야. 그렇겠지? 너는 다이렉트로 3분의 2. 그럼 처음에는 반응 전에는 2리터만큼의 질량이 있고 이 자리에서는 아직 A가 3분의 2리터만큼이 남아있어. 2분의 3분의 2니까 답은 3분의 1. 이게 빠르지? 됐냐? 요 느낌이야. 요 필링. 기술이 들어가면 암산으로 답이 보이는 효과가 생겨버린다고. 이거 거의 암산급 문제예요, 문제는. 근데 왜 저렇게 녹색? 왜 저렇게 풀었어? 부피 변화 문제니까. 부피 변화 문제니까 갑자기 선생님 이상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지요? 그렇지요? 부피 변화 문제잖아요. 그렇게 풀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요런 느낌이야. 이게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부분인 것이야. 근데 봐라. 2017학년도 9월 20번이야. 바로 밑에 있는 문제가 2년이 지나서 내 2년! 네 죄를 네가 2년이 지나서 2년이가 지나서 수능 18번.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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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E A. What's up, baby? What's up, baby? 반응물이 몇 가지야? 한 가지지. 반응이 종결됐어. A 남아 안 남아? 안 남지. 그럼 무조건 빵빵 문제야. 그럼 뭐야? 이미 개수는 완성이 되어져 있다는 소리야. 그럼 이거 무슨 문제야? 반응의 중간 지점 물어보는 문제야. 다시. 반응이 여러 단계 갈 수가 없어. 참고로 작년 수능이 반응 중간 지점 문제다. 여기 봐.
천천히 해석해 볼게. 한눈에 답은 문제가 보였어. 문제가 무슨 문제인 줄 알았으니까 우리 뭐가 가능해? 대충 이런저런 숫자 대충 그럴듯한 거 넣어보는 찍신이라는 과정이 갈 수도 있어. 왜? 무슨 문제인지를 알았거든. 어떻게 풀지도 대충 감이 잡혔거든. 단 2년이 지났어. 완전히 똑같진 않아. 사실은 완전히 똑같은데 플러스 알파가 좀 붙는 거야. 볼게. 오! 분자량! A씨? 응, 개이득? 고민하지 마, 꽂아. 고민하지 마. A 얼마? 27. C는 8. 그럼 이 문제는 핵심이 요거 물어보는 건가 보다. 그치? 요것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럴 것 같아? 또는 요거를 물어보는 것 같아. 해보자. 27짜리가 두 개 얼마? 하나가 27이래. 두 개야. 얼마? 54. 그럼, 요거 니네 이거 미지수로 인식하면 안 돼요. 1이에요. 일자 줬어요. 계속 일자 써버릇하는 게 니네 줬고 저런 거 나오면 미지수로 인식합니다. 자꾸. 여기 봐요. 8짜리가 하나. 얼마야? 그러네. 되네. 질량 보존이 얼마? 46. 아마 요 46이나 요 자리나 둘 중에 하나를 볼까? 근데 반응물이 몇 가지야? 한 가지지. 요 봐. 내가 2리터가 있었어. A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지. 근데 5리터가 됐어. A가 2리터가 반응할 때 BC 합쳐서 5리터야. 반응 전후. 빵빵자리. 반응 전후가 2대 5야. 개수도 2대 5. 이해됐냐? 다시. 이제 선생님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지. 빵빵 자리에서 이게 우연찮게 운수가 좋았던 게 아니라는 거야. 많이 나온다는 건 충분히 증명이 된 것 같아. 부피 변화 라인에서 많이 나와. 그럼 요것도 구했지. 요것도 개이득 구했지. 4개가 46이야. 하나에 얼마? 4분의 46. 11.5가 같다. 됐냐? 그럼 이제 요 자리만 찾으면 돼. 얼마 반응했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준 건 뭐야? 얘네 둘이가 어떻다고? 같다. 이것만 줬으니까 정가와 하나 그려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가? 요건 니네가 해볼 수 있을걸? 요거는 니네가 지금 잠깐 풀어보자. 자, 문제 볼게요. 자, 풀 시간 줬죠? 보시면 이렇게 된 거야. 내용은 이해됐지? 자, 봐라. 요거 안 지우고 그냥 그대로 아까 그 문제랑 비교해 볼게. 이제는 2A에 칸이 좁네. 2A는 4B 플러스 1C 이렇게 돼 있지. 비슷한데 아까는 각각은 안 줬고 이게 각각 4, 1이라는 걸 준 거야. 똑같아. 내가 2리터가 있었어. 2리터가 있었지? 그 00이고 누가 얼마 반응했는지 모르는데 문제에서 준 게 뭐밖에 없냐면 너는 A몰 나도 A몰 이렇게까지밖에 안 준 거야. 그럼 리터고 몰인데 같이 쓸 수 있지. 같이 쓰면 안 될 게 뭐 있어. 나중에 통일하면 되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여기는 좀 애매한데 여기는 알 수 있지. 너는 A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부피 변화 문제는 기본 베이스가 문제에서 데이터를 잘 안 주기 때문에 낑겨 맞히는 과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퍼즐 맞히듯이 난 얼마? 4A몰. 너는 2A몰 이렇게 됐지. 그럼 봐라. 이제 통일해 볼게. 2리터고 2A몰을 뺐더니 A몰이 남았대. 그럼 2리터는 몇 A몰이야? 2리터가 3A몰인 거랑 알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도 해볼까? 3A몰이 2리터야. 2A몰은 몇 리터야? 3분의 4리터. 어떠니? 답까지. 똑같지? 요거는 2017년 9월 20번 문제. 얘는 2년이 지난 수능 문제. 이게 수능에서
수능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가장 근거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또 문제가 답까지도 똑같아. 됐냐?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돼? 요것만 찾은 문제는 끝나는 거야. 이제 해석 다 했어. 해석을 좀 잘 해야 돼. 자, 봐라. 그람을 물어봤지. 아까랑 똑같아. 요 문제에서도 문제에서 A의 질량분의 A의 질량이니까 A몰 이렇게 했지.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봐. 그러니까 Wg이 있었지. 얼마 반응했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봐봐봐. 요 자리가 색깔이 조금 칸이 좁아서 잘 안 보일까봐 이쪽으로 써줄게. 내가 Wg가 있었어. 3A몰이 Wg 또는 2리터가 Wg이야. 그럼 몇 W 반응한 거야? 3A 중에 2A 반응했지. W 중에는 3분의 2W만 반응했지. 그래서 우리가 요게 몇 W인지를 구하래. 근데 우리 이거 줬잖아 아까. 그치, 알고 있었지. 빨간색 이거 쓸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 처음부터 요렇게 주는 순간 빨간 거 쓸 거라는 건 알고 있었잖아. 얘는 몇 대 몇이야? 54대 46이거든. 자, 다시 봐. 나는 3분의 2W가 반응했어. 그럼 난 몇 W가 생기니? 54대 46은 3분의 2W 대 X 이렇게 구하면 되지. 답은 그래서 3분의 2W 곱하기 54분의 46 이렇게 하면 81분의 46W 이렇게 넣어 답이 1번이 나와. 어떻게 푼 건지 알겠어? 문제는 완벽하게 똑같아. 근데 여기서 뭔가 조금 추가됐지. 근데 실제로 우리 고3 어린이들이 이 문제 나왔을 때 지금 요 2년 전에 나왔을 때 이걸 수백 번 푼 상태에서 이 문제를 가는 거야. 그럼 문제가 초반에 한 70%가 파다다다다다 오시 개이득 파다다다다 마무리? 이 질량 처리하는 것도 연습은 엄청나게 많이 돼 있단 말이야. 이러면 이 문제 공짜 문제인 거지.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진 않은데 18번밖에 안 된단 말이야. 너는 왜 18번밖에 안 됐을까? 기존에 나왔던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번호를 높게 줄 수가 없었던 거야. 문제가 쉬워서 그런 건 아니야. 다시 봐. 2리터 중에 3분의 4리터가 반응했어. 또는 3A몰 중에 2A몰이 반응했어. 3A몰 중에 2A몰이니까 W 중에는 3분의 2W. 너는 54대 46이니까 3분의 2W면 너는 3분의 2 곱하기 54분의 46. 이런 식으로 구한 거야. 이게 지금 보는 니네가 보고 있는 반응의 중간 지점 문제야. 그러면 요거는 좀 소개만 해줄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클리닉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니까 소개만 해줄게. 얘도 다 봐봐. 부피 변화 문제고 퍼즐 맞히듯이 낑겨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게 있어. 그럼 오른쪽에 있는 문제 말고 쭉 넘어가서 나온 김에 우리 몇 문제만 좀 선생님 소개만 해줄게. 봐봐봐. 이게 페이지가 282번 문제예요. 282번 문제 볼게요. 소개만 해주는 거예요. 소개만 해주는 거예요. 자, 봐요. 문제 보는 순간 각도가 잡혀야 돼요. 자, 봐봐요. 봐라. 1, 2, 1, 일자는 이렇게 있고요. 소개만 해주는 거예요. 봐라. A, B, 반응 전 전체, 반응 후 전체. 그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2-1번 유형인 거예요. 뭐부터 본다고? 무슨 네모칸? 빨간 네모칸부터. 얼마 변했어요? 얼마 변했어요? 3 변했지? 근데 B는 모두 소모됐다 이렇게 됐으니까 둘이 부피 변화가 어때? 같지? 반응한 양도 어때야 돼? 같지? 그럼 얘가 51이라는 거 찾았지? 그럼 얘 한 번 더 봐야지. 얘 한 번 더 봤더니 질량 부피 질량 부피 사과변해 끝.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하나 더 갈게. 얘도 봐봐요. 얘도 봐봐요. 얘도 봐봐요. 자, A, B 반응 전 전체, 반응 후 전체. 그럼 어떻게 돼 있는 거야? 1번 유형인 거죠. 그쵸? 선명하게 이제 좀 보이죠? 부피 변화 문제인 거야. 뭐부터? 빨간 네모칸부터. 얼마 변했어요? 0.5. 얼마 변했어요? 1. 그럼 넌 0.5 변하고 1 변했으니까 밑에 게 반응한 양이 몇 배? 2배. 가정으로 잡아내야 돼. 너 2반응이면 안 돼. 너 2반응이면 4반응이어야 돼. 남는 물질.
모두 반응. 밑에 게 반응한 양 2배여야 되지. 그럼 너는 2만 모두 반응. 그럼 나는 모두 반응 개이득. 너는 0.5. 나 0.5 반응할 때 1 반응하네. 1, 2 개이득. 됐지? 정과은 아예 그리지도 않았어요. 동그라미 짝대기만 잘해도 문제가 굉장히 잘 풀려요. 동그라미 짝대기 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질량이니까. 기억, 니은, 득에서 뭐 물어보겠어? 질량 나왔으니까. 기억, 니은, 득에서 뭐 물어보겠어? 질량 나왔으면 100% 무슨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99% 문제에선 분자량 물어보거나 분자량을 통한 계산. 그럼 엎으면 되지. 엎어 씌우면 돼. 에이. 쇽. 쇽. A가 남았대. 4분의 3 남았대. 얼마 반응했어요? 여기다 4분의 3 쓰면 안 되죠? 반응한 양 써야죠? 4분의 3 남았으면 얼마 반응했어? 엎어. 위로 앞으로 가자. 위로 앞으로 가자. 유후. 나는 4분의 1W가 반응할 때, 아니 4분의 1X가 반응할 때, 얘는 4분의 4X. 질량 보존 얼마? 어차피 비율이잖아. 그래서 4로 통분해서 쓴 거야. 그러면 분자량 C는 이거 C 스몰 C 이거 개수 2를 구해야 되네. 근데 봐라. 소개만 해주는 거야. 반응 전, 반응 후 있지. 누가 모두 반응인지 나왔지. 그럼 실험 원만 정리해도 이 개수값은 그냥 나와. 실험 원만 정리해도 정거 하나 그리면 스몰 C가 무조건 나온다고. 다시 반응 전 있지. 반응 후 있지? 누가 모두 반응 나왔지? 정리하면 스몰 C 값 나온다고. 반응 전후 누가 모두 반응 있으면 개수 하나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부피 변화 문제의 특징이야. 실험 원만 정리해도 개수 하나는 나와. 미지수 하나는 얘가 2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 소개만 해준 거야. 다음 문제. 얘도 봐봐. 얘도 봐봐. 문제 구성만 봐봐. 반응 전 전체 빈칸. 반응 전 전체. 오! 잠깐! 생성물이 몇 배야? 생성물이 2배지. 그럼 부피 변화도 몇 배여야 돼? 2배여야 되지? 그럼 넌 얼마 변했어? 10에서 6이면 4 변했지. 넌 5에서 얼마 돼야 돼? 그치. 이 문제는 요 자리 갖고 푸는 게 문제 핵심인 것 같아. 근데 핵심 문항인데 우리는 반응한 양 2배, 생성물이 2배, 반응한 양 2배, 부피 변화도 2배에서 3배를 꽂아버린 거야. 이렇게 세트로 나와야 돼. 반응한 양 2배, 생성물 2배, 반응한 양 2배, 부피 변화 2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가? 얘도 마찬가지. 오호! 요건 좀 달라, 여러분들. 반응 전 밀도, 반응 후 밀도 이렇게 돼 있지. 그 밀도 뒤집으면 뭐 나와? 부피 변화 나오지? 그러면 얘는 부피는 밀도가 3대 4니까 부피는 4대 5? 잠깐! 생성물 몇 배? 22, 33 몇 배? 1.5배지? 반응한 양 2배, 생성물 2배 갖고 누가 모두 반응 이렇게 찾아야 되고 질량 보존해야 되고 요거 동시에 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다가 요 문제 선생님 나중에 풀어줄게. 그러다가 이제 종류가 달라진 거야. 중간 지점 문제는 아까 중요한 건 다 풀었어. 계단형이야. 이 계단형으로 온 거야 이제. 자 봐봐 다시. 계단형인데 기본 베이스가 부피 변화 문제야. 생긴 거 어떻게 생겼다고? 반응 전, 반응 후 이렇게 온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늘어날 순 없지. 누군가를 넣었단 말이야. 누군가를 집어넣었어. A를 집어넣어서 한 번 더 요렇게 반응 한 번 더 한 거야. 계단형이 한 번 반응하고 집어넣고 또 한 번 반응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 봐봐. 이거 무슨 문제야? 부피 변화 문제란 말이야. 이건. 그러면 얘가 몇 리터고 내가 몇 리터고 내가 몇 리터고 숨겨진 거. 숨겨진 거. 이게 히든이야. 문제 표시 안 돼 있어. 요게 몇 리터인지만 찾으면 이 문제는 100% 끝나게 돼 있어. 반응한 양 2배, 부피 변화 2배 이런 식으로. 다시 쟤네 부피만 알면 문제는 무조건 끝나게 돼 있어. 그럼 문제에서 부피를 줘 안 줘? 주겠냐? 말이 안 되지. 부피를 주겠어? 네 같으면? 부피 변화 문제인데?
그 문제가 병신되는데? 선생님, 소개만 해주는 거니까 써줄게. 소개만 해주는 거니까 그냥 써줄게. 얘가 A가 EW를 넣었어. 선생님, 소개만 해주는 거니까 그냥 답 알려줄게. 얘가 6리터, 얘가 5리터, 얘가 7리터, 얘가 6리터 이렇게 되거든? 그냥 아니 안 써도 돼, 니네. 나중에 선생님 다시 풀어줄게. 얼마 변했어? 1 변했지? 너도 얼마 변했어? 1 변했지? 모두 반응 동그라미 쳐볼게. 자, 누가 모두 반응했어? B가 남아있지? A가 모두 반응했지? 자, 누가 모두 반응했어? A가 모두 반응했지? 맞아? 보여? 보이냐고? 써있잖아. A가 모두 반응했다고. 그럼 봐라. A가 EW 반응할 때 1리터 변했어. 너도 1리터 변했지? 여기서 A가 모두 반응했거든? A 몇 리터야? A가 EW라는 건 알 수 있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요 녹색 봐봐. 녹색 6, 5, 7, 6만 하면 문제가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럼 저걸 줘, 안 줘? 문제에서? 안 주겠지. 근데 저건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등장한 게 뭐야? 그치, 밀도지. 밀도를 후드럽해서 저값을 찾아내게 하는 게 이 문제의 의도와 목적인 것이야. 그냥 부피값을 줘버린 문제가 병신이 돼버린다고. 18, 19, 20번이 될 수가 없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 소개만 해준 거 어떤 식으로 푸는지, 계단형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반응 전후 누군가 한 번 넣어서 한 번 넣어서 한 번 더. 그거 자 봐라. 요 문제 이제 중요한 문제야. 요 문제 중요한 문제. 자 봐. 니네 교육과정의 수능 문제야. 얘 봐라. 문제가 한눈에 보여야 돼. 한눈에 보여야 돼. 자 봐. 얘가 반응 전, 반응 후. 그치? 반응이 끝난 거야. 반응 중간 지점이 아니야. 반응이 완결된 거야, 여기서는. 근데 B를 EW를 넣어서 한 번 더. 그럼 우린 몇 개 부피를 알아야 된다고? 눈에 보이는 하나, 둘, 셋이 아니라 요 부피까지만 알면 끝나는 거야. 반응한 양 2배, 생성물 2배. 반응한 양 2배, 부피 변화 2배. 이걸로 풀어낼 거란 말이야. 저 부피값만 알면 끝나는 거야. 문제에서 부피 줘, 안 줘? 부피 대신에 줄 수 있는 게 뭐야? 그렇지. 그래서 밀도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알면 계단형이야. 부피만 알면 끝이야. 부피를 줄 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부피를 찾아야 돼. 밀도 개이득? 밀도 처리하면 부피, 문제를 읽으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나오는 거야. 지금 따로 분류값을 줬지, 계단형이라고. 뭔 소리야? 많이 나온다, 그 소리야. 그러면은 정리만 한번 해줄게. 자, 봐라. D1분의 D2, D2분의 D3. 자, 부피 구해야 되니까 대신 무엇은 줘야 돼? W 뭔 줘? 질량은 주고 있지? 질량 안 주면 문제가 불가능하겠지? 자, 봐라. 선생님 볼게. 소개만 해줄게. 자, D1, 요 자리 D1, 하얀 거. 얘는 D2, D3. 분수는 비율이다. 7대 5. 밀도 7대 5. D2분의 D3 25대 14 이렇게 돼 있어. 너는 7대 5, 25대 14. 둘이 합치면 얘 얼마야? 35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D1, D2, D3가 35대 25대 14야. 한꺼번에 주면 좋잖아. 근데 어떻게 줬어? 2개 분의 요거 분의 요거 분의 요거 2개 따로 줬지. 왜 2개를 따로따로 줬을까? 족같으라고. 화학과 무관한 거야. 거지 같으라고. 그럼 이 밀도를 가지고 무엇을 구해야 돼? 이게 무슨 문제라고? 부피 변화 문제란 말이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합쳐서 몇 W? 10W. 자, 질량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너 10W. 2W 추가했네? 몇 W? 12W. 부피 구하면 되지, 이제. 밀도가 35 나오려면 35분의 10리터. 얘는 밀도 25 나오려면 25분의 10리터. 얘는 14분의
12리터. 얘 부피가 각각 35분의 10, 25분의 10, 25분의 10, 얘 14분의 12. 아씨. 와, 이런 걸로 난이도를 뽑아내냐. 진짜 치사한 거야. 근데 왜 그래? 부피값을 주면 문제가 성립이 되지 않아 버린단 말이야. 그 부피를 최선을 다해서 말을 뺑글뺑글 돌려야 돼. 요거 정리하면 미안해 선생님 중간과정 생략할게. 양변에 70 곱하면 돼. 양변에 35 곱하면 돼. 얘가 5리터, 7리터, 15리터 이렇게 나와. 수능 문제 복잡해 보이지만 정수비로 딱 떨어져야 돼. 깔끔하게 답 나와야 돼. 수능 특강한 건 달라.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가 5리터, 내가 7리터. 요건 아직 몰라. 나는 15리터야. 요것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이제. 자 봐라. 모두 반응 찾아야 돼. 자, 누가 남아있어? A가 남아있지? 누가 모두 반응했어? B가 1W가 모두 반응. 여기에 B를 2W를 넣었어. 자, 나는 B가 1W 반응할 때 1리터가 늘었어. 얘는 CD. What's up, baby? CD? 빵빵자리네. 개수는 완성됐어 이미. 여기서 여기까지 때 A, B 둘 다 안 남았지. 빵빵이지. 개수는 완성이 됐어 이미. 해석 잘하면 개수가 그냥 나와. 모른다 칠게 일단. 자 봐. B가 1W 반응할 때 1변했어. B가 2W 반응했어. 잠깐만 2리터 변했네. 5에서 7 2리터 변했어. 다시 B가 1W 반응할 때 2리터 변했어. 2번 B가 2W 반응했어. 몇 리터 변해야 돼? 1W 반응할 때 2리터. 반응한 양 2배야. 넌 4리터가 변해야 되지. 4리터가 변해서 15야. 이 자리가 핵심이란 말이야. 이거 몇 리터 그럼? 4리터가 증가해서 15 됐으니까 나는 11리터. 그럼 단순하게 B를 넣은 것만 11리터가 됐어. 7리터에서 11리터, 너는 4리터. B가 2W가 4리터, B가 1W는 2리터. 합쳐서 5리터, 3리터. 지금 뭐하고 있니? 퍼즐 낑겨 맞듯이 하나하나 맞추고 있지? 왜 그런 거야? 부피 변화 문제의 기본 특성이야. 과정밖에 안 나서 낑겨 맞춰 넣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느낌만 주는 거야. 느낌만, 필만 주는 거야. 계단형. 다시. 여기 부피, 여기 부피, 요 부피, 요 부피, 부피. 문제에서 줘 안 줘? 줄 리가 없지. 대가리 구멍 났니? 이걸 부피를 왜 줘? 부피를 안 줘 문제에서. 근데 숨겨진 부피가 있단 말이야. X를 넣었을 때 얼마인지를. 요 부피를. 요게 숨겨져 있는 부피. 됐냐? 더 갑니다. 봐. 이거 작년 수능 문제야. 이게 너의 작년 수능 문제야.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소개만 해줄게요. 문제 천천히 읽어봅니다. 자, 2, 1. 어머? 개수를 다 줬네? 그런데 B를 넣은 것은 B만 있어. 잠깐만. 생성물을 왜 미리 넣어놨을까? 부피 변화 잘 안 보이게 하려고 생성물을 미리 조금 넣어놓은 거야. 반응물만 있다가 다 생성물이 되는 게 아니라 생성물을 조금 넣어놓는 거야. 미리. 숫자 들어오라고. 됐니? 이랬는데 A를 10W를 넣었대. 그럼 잠깐만. 요쯤 되겠네. A를 좀 넣었대. A를 넣었대. A 10W. 넣었다. 이해됐어? 여기까지? 넣고 다는 나의 실린더에서 반응을 완결한. 잠깐만. 반응물이 몇 가지냐? 반응물이 몇 가지야? 한 가지야. 무슨 문제니? 빵빵 문제야. 봐봐. A 남아 안 남아? 안 남지. 그럼 빵빵 자리 보면 개수가 나와야 되는데 개수가 안 나와. 왜 그래? 생성물로 그래서 미리 조금 넣어놓은 거야. 거지 같더라고. 요거 없으면 빼고 얘기해야 돼. 빵빵 자리를 찾으려면. 다시 근데 봐봐. 이 문제는 일부가 반응한 것을. 여기까지만 A가 일부가 반응했어? A가 일부가 반응했다. 이해됐냐?
다음에 완결됐대. 그럼 이거는 계단형이야? 반응의 중간 지점이야? 중간 지점 문제지. A가 일부 반응한 요 자리, 완결된 자리. 하지만 똑같아. 무슨 문제라고? 부피 변화 문제야. 그럼 여기서가 몇 리터, 몇 리터, 몇 리터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맞아? 부피 변화 문제니까 부피 대신에 그럼 뭐 줘야 돼? 거지 같으라고? 무슨 도? 그렇지. D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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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득? 장난하나, 씨. 다 줬네. 너 몇 리터? 5리터? 나 몇 리터? 11리터? 요거 몇 리터인지만 찾으면 끝나는 부분이 있어. 그렇지 않겠어? 이거 나오자마자 완전 우리 땡큐 해줘야 돼. 감사합니다 해야 돼. 뭐 줬어? A랑 C 줬지? 이 문제 핵심 뭐야? 뭐 찾아야 돼? B 찾아야 되지. 어떻게 할 거야? 와리가리 칠 거야. A가 얼마? 5. C는 얼마? 2. 5짜리가 2개 얼마? 10. 2짜리가 하나? 2. 질량 보존. 가운데 얼마요? 8. 넌 얼마? 4. 왔다 갔다 한 거 이해됐어? 질량은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니네 해설처럼 이걸 또 길게 써야 돼. 만약에 이거 몇 대 몇 대 그거 해야 된다고 니네가 해설처럼 풀면 그럼 여기 보이네. B는 8W야. 몇 몰이야? 2몰이야. 맞아? 이해됐어? A는 5짜리야. 10W 몇 몰이야? 2몰이야. 됐니? 둘이 몰이 어때? 같아. 그럼 너는 2몰이 5리터야. 나도 2몰이 몇 리터야? 너도 5리터야. 그럼 네가 10리터라는 걸 찾았네. 몇 리터 변했니? 몇 리터 변했니? 몇 리터 변했니? 몇 리터 변했니? 1리터 변했지? 숫자대로 반응하면 얼마 증가해? 숫자대로 반응하면 얼마 증가해? 1 증가하지? 1 증가했네? 숫자대로 반응했네. 그럼 숫자대로면 A는 얼마 반응했다는 거야? A는 2리터가 반응했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이제 A가 몇 리터가 남아있어? 2리터 반응했으니까 3리터가 반응했지. 자, 숫자대로 반응하면 1 늘어. 그럼 A는 이번엔 3리터가 모두 반응해야 되지? 얼마 늘어야 돼? 1.5리터가 늘어야 되지. 얘는 12.5리터. 반응한 양 2배, 생성물 2배. 반응한 양 2배, 부피 변화 2배. 됐냐? 숫자대로 반응하면 얼마 변해? 이 개념이야. 전과 후는 하나도 안 그렸어. 문제 해석되고 끝난 거야. 그럼 나머지 전과 후는 어떻게 해야 돼? 필요하면 하면 돼. 근데 문제는 해석이 끝났어. 그 다음부터는 야매도 가능해.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가? 선생님 지금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 왜 이렇게 풀었어? 문제를 보는 순간 부피 변화에 일부 반응하고 나머지가 다 반응해. 아, 반응의 중간 지점. 하지만 부피 변화 문제야. 분자량 개이득. 몰과 부피 관계 뽑아야 돼. 그래서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작년 수능이 쉬웠다라고 얘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야. 이게 보이거든. 예전 문제랑 너무 똑같아. 차이점이 생성물을 좀 넣고 시작했다. 그 차이밖에 없어. 이해됐는가? 다시 봐. 숫자대로 반응하면 얼마야? 숫자대로 반응하면 얼마야? 얼마 늘어? 1 늘지? A가 5리터가 있었어. A가 5리터 반응하면 전체 얼마 늘어? 2.5 늘어야 되지.
그럼 얘만 2.5 늘어야 돼. 얘는 그대로야, 생성물은. 얘는 그대로 5리터 그대로고 5리터가 2.5 늘면 얼마 돼? 7.5 돼서 12.5 됐지. 그냥 다이렉트로 여기서 뽑히기도 해. 부피 변화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정과 없이 답이 나온다. 됐냐? 작년 9월 하나만 맞아? 해석해 줄게. 여기는 이건 더 작년 9월 20번이에요. 이거 봐요. 2, 1, 2. 근데 반응 전, 반응 후. 보여? 어떻게 했대? A를 추가했대. 줄어야 되네. 이렇게 줄어야 되네. 이건 무슨 문제야? 계단형이지. 계단형 맞는가? 부피를 주면 문제가 뭐가 돼버려? 비읍시읒이 돼버린단 말이야. 부피 대신에 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어? 그렇지. 그래서 수능 문제가 쉬운 거 부피가 5대 11로 줘버렸잖아. 차라리 밀도를 주지. 치사한 놈들. 밀도 보여? 밀도 봐. 4분의 3. 너는 통분하자. 4분의 4. 밀도 몇 대 몇? 밀도 몇 대 몇? 밀도가 3대 4야. 부피는 4대 3리터. 됐냐? 누가 모두 반응했어? A가 모두 반응했어. 맞아? 숫자대로 반응하면 얼마 줄어? 1줄지. 얼마 줄었어? 1줄지. A 몇 리터? A가 2리터 반응했다는 모두 반응이니까. 둘이 합쳐 4니까 나는 2리터. 얼마 남았어? 2대 1로 반응해. 얼마 남았어? 2 모두 반응일 때. 1 남았지? B가 지금 1리터가 있는 거야. 맞아? B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지? 안 남은 거 보여? 숫자대로 반응하면 얼마 줄어? 1 줄어. B가 1 반응했어. 숫자대로 반응했네. 얼마 줄어? 1 줄어서 6리터야. 그럼 난 몇 리터야? 요 파란 자리가 7리터. 그럼 여기서 A를 얘가 3리터에서 A를 4리터를 넣었다는 걸 찾아낼 수 있겠네. 이게 가장 최신형 수능 문제야.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알겠는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됐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선생님 100% 풀어주진 않았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문제가 파악이 돼야 돼. 그러니까 부피 변화 문제라는 걸 파악이 되면 어떤 식으로도 문제가 풀리겠는데 문제를 니네가 못 알아 처먹어 버리면 아예 손도 못 대버리는 문제가 돼버린다는 것이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가? 됐어요? 자, 이제 원래 페이지로 가자. 원래 페이지로 가서 그러면은 이제 자, 아까 푼 게 264번까지 푼 거야. 사실은 되게 많이 풀었어. 264번까지만 푼 게 아니고 이것저것 설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 요거는 올석과 거꾸로 반응인데 중요하지 않아서 일단은 넘어갈게. 자, 고난도 규칙 네 번째 갑시다. 자, 부피 변화 해결할 수 있어야 돼.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는 맨땅에 헤딩 문제야. 이 얘기하고 싶다. 자, 봐봐.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맨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누가 답인지가 아니라 하나하나 넣어서 누가 답이 아닌지 찾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언제 그걸 해야 되냐는 거야. 하나하나 넣어보는 걸. 첫 번째 경우. 개수가 미지수야. 무조건 맨땅에 헤딩 아니야. 개수가 미지수인데 범위값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자,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 1A에 2B는 스몰 C야, 라지 C야. 반응 전 전체가 5V야. 반응 후 전체가 2V야. 스몰 C 얼마니? 줄어들고 있지. 줄어들고 있는 거 보여? 그럼 얘 3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얼마여야 돼, 무조건? 1 또는 2, 둘 중에 하나만 되겠지. 요런 식이야.
미지수긴 한데 1이나 2 둘 중에 하나지? 맞아? 개수가 미지수인데 범위값이 한정되면 어떻게 할 거야? 누가 답인지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는 오류가 생긴다고. 2라고 가정해 보자. 숫자대로 반응하면 2라고 가정해야 보여. 숫자대로 반응하면 얼마 사라져? 1 사라지지? 숫자대로 반응하면 1 사라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얼마 사라졌어? 3 사라졌지? 숫자의 몇 배? 이 숫자의 3배 반응해야 되지. 2라고 가정한다면 숫자의 3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플러스 6 이렇게 하면 3 사라져. 말이 안 되지. 야, 내가 5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9가 사라져? 어떻게 돼 있어? 2라고 가정하자. 모순이다. 따라서 스몰 c는 2가 아닌 1이다. 1이라는 근거는 없어. 2가 아니라는 근거만 있지.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마찬가지야. 아까 이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얘가 봐봐. 이게 빵빵 자리였어. 6대 4지. 그럼 얘가 3대 2여야 돼. 그럼 네가 1, 2거나 1, 2여야 됐단 말이야. 스몰 AB가 미지수인데 1, 2 또는 2, 1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미지수긴 한데 범위가 한정돼 있지. 이러면 넣어봐야 돼. 1, 2로 넣으면 모순이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따라서 얘는 2, 1, 2다. 이렇게 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 있어. 다시. 개수가 미지수인데 그 범위값이 정해져 있으면 얘는 맨땅에 헤딩으로 하나하나씩 넣어야 된다. 두 번째. 이거는 알지. 이거는 항상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이건 항상 생각해야 돼. 한계 반응물을 알 수 없는 경우. 누가 모두 반응인지 몰라? 그러면 일단 넣어봐야 돼. 가정에서 넣어보면 둘 중에 하나는 모순이다가 뜰 거야. 누가 모두 반응인지 모르면 하나하나 넣어서 잡아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한 게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한 고난도 기초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잠깐만 끊어서 가자. 개 잘 풀었다. 이게 니네가 혼자 개고생하는 것보다 강의 찾아서 풀어보는 게 더 낫다니까. 그리고 저연 애들은 빨리 2학년 모여서 빨리 다 풀어오시고요. 수능 문제도 풀어. 저연 애들 할 게 졸라 많아. 시험 문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근데 경쟁자가 너무 많아. 경쟁자가 너무 많아. 됐니? 나중에 합시다. 자, 봅시다. 오늘 몇 페이지니 이건? 111페이지 봅시다. 자, 수능 문제 대표 유형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대표 유형에서 첫 번째, 수능 문제가 가지는 기본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봐라. 모양새가 A, B,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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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형태가 제일 많아. 그럼 이런 형태가 아닌 것들도 이런 형태에 가깝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 형태가 이렇게 돼 있으면 훨씬 더 눈에 잘 보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짝대기 이런 거 해갖고 우리가 누가 모두 반응 찾고 이게 제일 편하거든. 실제로 문제는 이렇게 안 줬어도 이런 형태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 봐라. 이런 문제 보면 좀 더러운 문제 볼까? 이런 문제 볼까? 어떤 문제부터 볼까? 좀 제일 더러운 형태로 볼게. 이런 게 이제 다 봐봐. 수능급인데 A, B,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돼 있지? 다들 그래, 거의 대부분. 근데 안 그런 경우가 있어, 이런 식으로. 안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프로 나오지. 봐라. M몰에 B가 있는 자리에 A를 집어넣는데, 그럼 이게 M자 쓰는 거야. M자 이렇게 쓰는 거야, M자. A, B, 어쩌고 저쩌고. A, B, 어쩌고 저쩌고. A, B, 어쩌고 저쩌고. A, B, 어쩌고 저쩌고. 여기다 M자만 써놓는 것만으로도 동그라미 짝대기 할 거거든. 문제가 훨씬 더 편해지지. 그럼 이런 문제도 볼까? 우리 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문제 볼까? 이런 거 볼까? M몰에 A가 들어있는데 B를 이렇게 넣었어.
M이 있는데 B를 2, 3, 4점 이렇게 보면 불편해. 여기다가 차라리 M자만 이렇게 써 넣어주면 어떤 느낌이 되니? 여기서 고개를 슉 90도로 꺾어. 예쁘게 꺾어야 돼. 혹 꺾으면 A, B 어쩌고 저쩌고, A, B 어쩌고 저쩌고, A, B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바꾸면 여기다가 동그라미 짝대기 짝대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짝대기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양새에 가까운 문제를 모양을 만들어낼 수 이것만으로도 문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략하거나 단축시킬 수 있어요. 네가 이거 M자를 쓰는 것만으로도 A, B 어쩌고 저쩌고 형태를 바꿔내는 거야. 됐니? 그래서 얘기한 거야. 이게 기본형이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여 보았던 것이